베트남 사람들은 일반 주택을 야마떡이라고 합니다. 땅 위에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파트는 쭝끄라고 하는데요. 함께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베트남 젊은이들은 이 아파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베트남 인구는 1억 명에 육박해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정도 많지만 평균 연령은 30.1세입니다. 우리나라가 42.1세인 걸 감안하면 10살 이상 어리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죠. 이 젊은이들이 베트남의 미래 주거 형태를 결정지을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노이는 사실 아파트 생긴 게 2006년, 2005년부터 거기 막 조금씩 생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많이 구매하려고 하고 또는 은행에서도 대출 받아가지고 구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가 하노이에서 만난 33살 응우엔 투안 안 씨도 아파트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년간 생활해 한국어에도 능숙한 응우엔 투안 안 씨는 가족들과 하노이 근교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안전하고 또 편하고 또 약간 도시의 생활에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가 생기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권이 생긴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경남 기업이 7년 전인 2012년 1조 2,700억 원을 들여 만든 랜드마크 72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사 초기만 해도 주변 인프라가 충분하진 않았는데요. 오피스 빌딩 한 동과 주상복합 아파트 2동으로 이뤄진 거대한 아파트가 생기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생활권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하노이는 대중교통이 아닌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이동 수단이 발달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흔히 알려진 역세권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역세권이나 교육 특성을 감안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먼저 생기고 주변이 발달한다는 뜻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보안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대부분 1층 로비에서 카드가 있어야 아파트로 들어갈 수 있고 경비원들이 건물 안팎을 지키면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사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생기면서 보안이 주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편의시설입니다. 다양한 식당과 베이커리, 카페 등 유명한 브랜드가 들어선 상가는 물론 수영장, 심지어 아이스링크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문화생활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목적입니다. 베트남은 연간 7%에 육박하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다 보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입니다. 결국 편리한 아파트에 살면서 미래 수익도 기대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베트남인이라고 해서 또 젊은이라고 해서 모두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지 2년 된 23살 리투타오 씨는 지금 사는 집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Nhà chung cư thì cũng đầu tiên là mình nhìn thấy là đã rất là sạch sẽ rồi. Thế nhưng mà chung cư thì thứ nhất là nó rất là cao, mình đi lại nó cũng khó, mình có con nhỏ nữa cũng khó. Mình ở cái căn nhà mặt đất thế này thì mình gần hàng xóm láng giềng hơn, mình thân thiết hơn. Hơn nữa không khí nó thoáng đãng hơn, nhà nó thoáng đãng hơn. 하노이에선 이런 모습의 주택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폭이 좁고 위로 긴 형태의 주택들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주택 관련 세금은 건물의 가로 면적에 따라 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주택이 많이 건설됐다고 합니다. 내부도 우리나라처럼 같은 층에서 방을 나누기보다 이렇게 리투타오 씨 집처럼 층별로 안방과 자녀방, 주방 등을 나누는 게 일반적입니다. 베트남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일반 주택을 방문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장의 높이가 매우 높고요. 아마도 2m는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운 날씨에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문의 높이도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하노이의 신규 주택 수요는 약 8만 1,000채입니다.
경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호치민이 6만 3천 채 정도니까 2만 채 가까이 많은 수준입니다. 나라 전체적으로도 주택 매입이 가능한 계층이 늘고 있는데요. 중산층은 2012년 약 1,200만 명에서 내년에는 약 3,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통계가 있고요. 지난해 베트남의 백만장자 수는 12,327명으로 2017년보다 5% 늘었는데요. 2023년에는 이 수치가 15,776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도 늘고 주택을 살 여력 있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Nhưng sau năm 2010 thì về mặt hành lang pháp lý và những cái thị trường mang đúng tính chất kinh tế thì đã được hình thành. Thế nên là tôi đánh giá là thị trường Việt Nam của bất động sản thì tính từ năm 2010 nên đó là một thị trường còn rất non trẻ. Và vì nó còn non trẻ nên nó cực kỳ tiềm năng. 이번 시간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하노이의 아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금융 경쟁력 어니십니다.